네, 요즘 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도 없고요. 그냥 종목별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 알짜 기업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스페셜 토크 시간이죠. 교보증권 최성환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네. 요즘에 주식시장이 많이 또 힘들고 그쵸. 그리고 또 종목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알토란 같은 종목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연구위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스몰캡 하면 교보증권인데요. 그 관련해서 리포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500이 채 안 되던 코스닥 지수가 어느새 570을 넘어선 가운데 중소형주, 이른바 스몰캡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인원으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교보증권이 스몰캡 분석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스몰캡 팀은 한 달 평균 15건의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다른 증권사 스몰캡 팀과 비교해 2배 넘는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보고서를 낸 기업들의 누적 수익률은 44%, 5개 종목 이상 추천한 증권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경험 많은 섹터 출신의 애널리스트를 보유하면서 산업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저희 구성원들도 보면 자동차 담당자라든가 IT 서비스 담당자, 섹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한 면에서 다른 하우스보다는 훨씬 더 인덱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사임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하고 턴어라운드 시점에 추천하면서 투자의 안정성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업황으로 리서치 센터의 인력을 축소하는 다른 증권사와 달리 시장의 관심사인 스몰캡 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영향을 올려놨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가 저희 회사 하우스가 좀 약한 면이 좀 사실입니다. 지금 바이오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려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을 좀 충원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영향을 좀 발휘해 볼 생각입니다. 리서치 센터의 과감한 투자와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교보증권이 스몰캡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승원입니다. 네, 리포트 보니까 교보증권 스몰캡 팀 저력이 상당한데요. 네, 오늘 나와주신 최성환 연구위원님 2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꼽히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시장에서 저희가 뭐 열심히 발로 뛰고 네. 한 그런 게 좀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첫 번째로 알톤 스포츠입니다. 네, 어제 알톤 스포츠. 네. 보고서를 통해서 아마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자전거 시장 자체가 지금 국내 시장은 상당히 좀 보급률이 근데 좀 선진국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교통수단, 그러니까 이동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는 사실 뭐 레저용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는 그런 네. 기대감이 있고 또 해외적으로도 보면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친환경,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네. 이제 오토바이나 이런 분들이 매연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래서 결국 알톤 스포츠는 국내 자전거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네.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공장에서 자전거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네. 그 중국 텐진시의 정해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공장이. 근데 이 지역은 중국의 자전거 산업 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전 세계 그 글로벌 1위 자전거 기업인 뭐 자이언트 텐진 공장을 비롯해서 네. 전 세계 자전거 메이커들이 이제 입성한 지역입니다. 네네. 작년에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 연간 생산량의 70%는 한국, 20%는 일본, 네. 그리고 10%는 미주, 동남아, 뭐 중국 등에 공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자전거 업체 하면 뭐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뭐 삼천리 자전거, 네, 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경쟁 업체 대비해서 뭐 강점이 있습니까? 투자 강점. 네,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점이 경쟁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일단은 그 현지 기업들과 온라인 또 오프라인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지금
앞서 잠깐 제가 뭐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그렇죠. 있죠. 전기차부터 해서 전기 자전거도 상당히 좀 이쪽 부분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어서 네. 현재 동사는 그 삼성 전기, 삼성 SDI 이런 국내 대기업 또 그리고 포스코 또 GS 글로벌 등 이런 대기업과 지금 글로벌 자전거 시장에 동반 진출해서 지금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자전거는 가벼워야 됩니다. 보통 네. 자전거 타게 되면 이제 뭐 자기 몸도 좀 무겁겠지만 자전거도 무거우면 네. 이동하기가 되게 피곤하겠죠. 그래서 자전거 자체가 좀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사는 이제 포스코와 같이 DP780 소재로 네.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하나 자전거 용부품 매출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통 타시게 되면 이제 다 용품을 이제 다 헬멧부터 뭐 다 이제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되는데 의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매출이 시작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좀 살펴보면은 타사, 삼천리 자전거, 참 좋은 레이저 비교해서 뭐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국내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1위는 삼천리 자전거가 네.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하고 또 삼전 레저가 작년 13년 기준으로 PER이 한 30배 그리고 한 26배 정도 거래가 됐었고요. PBR로 본다면 삼천리 자전거는 한 3배 정도 그리고 네. 참 좋은 레저는 한 2.4배 정도였습니다. 근데 동사 알톤 스포츠는 올해 기준으로 PER이 12.7배 네. 그리고 PBR이 1.3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BR 모두 좀 네. 절반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재무 구조 본다면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34억 원,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약 22%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부채 비율은 45.2%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성장성에 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장이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풀캐파에서 네.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서 공장을 이제 캐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현재 공장 옆에 부지가 네. 있어서 그 부지를 아마 공장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성장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장 잠재력을 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해서 매출액이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다소 전반적으로 자전거 업체들이 좀 주춤했습니다. 네.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뭐 전세 가격 많이 올라가고 네. 민간 소비가 많이 좀 주춤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좀 주춤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뭐 상반기 분위기 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 같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추울 때는 너무 그렇죠. 추워서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동사가 수출 비중이 지금 한 3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제 수출 비중을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네. 동남아나 이런 따뜻한 지역으로 하게 되면 계절성을 없애면 네.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안정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좀 부각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전기 자전거 말씀드렸지만 크게 성장합니다. 작년에 3,500대 정도 생산을 했는데 올해 한 6,000대 이상 생산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전기 자전거도 정부에서 작년에 선도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간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PER 12.7배 정도 된다면 네.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PER 12배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뭐 네. 오로라라는 종목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뭐 엊그저께 어린이날이었고요. 네. 뭐 어린이날 저도 이제 가서 아이가 둘이라서 이제 봐서 장난감 왕구를 사기도 했는데 예전보다는 상당히 그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애들이 이제 귀하게 네.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선물을 많이 받게 되고 최근에 보면 또봇이라고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네, 경우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또봇이 종류가 또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네. 또봇 뭐 시리즈죠. 그래서 네. 시리즈도 있고 근데 동사는 이제 그런 뭐 전반적으로 그런 봉지 왕구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플러시 네. 토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캐릭터 왕구를 상품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또 중요한 건 인도네시아하고 중국에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네. 왕구 회사들이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아웃소싱, 중국에 아웃소싱을 하게 되거나 네. 국내에서 이제 당연히 뭐 아까 자전거처럼 이제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 쪽에 많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중국 쪽과 인도네시아 쪽에 있고 또 미국, 영국, 홍콩에도 이 판매 법인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요 시장의 그러니까 이제 판매망을 가지고 해외 네. 시장에 있고 아마 그게 뭐 요즘에 그 인천공항 가면은 뭐 거의 중앙선에다가 차를 세울 정도로 네. 상당히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많은 왕구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는데 가면 이제 아마 이런 왕구들이 네. 다 이제 오로라를 많이 보실 거예요. 아. 깜짝 놀라실 텐데 네. 근데 좀 해외 쪽에서 근데 좀 잘하고 있는 아주 네. 국산 그러니까 뭐 다국적 회사라면 뭐 한국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뭐 이런 이 왕구 업체 이러면 굉장히 영세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완전히 글로벌 업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딱히 이렇게 떠오르는 캐릭터는 없거든요. 아, 캐릭터요? 네네. 지금 그 KBS에서 유아 친구들 네네. 시즌 2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아 친구들은 전 세계 40개국에 방영이 됐고요. 네네. 상당히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그런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그 아이들이 가서 이제 사 먹게 되면 해피밀 세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뭐 그런 열쇠고리 같은 거를 이렇게 주는데 그런 해피밀 세트에도 유아 친구들이 적용돼서 네. 판매가 됐고요. 그런 그 중요한 거는 자체 지금 그 시즌 2가 이제 국내에 방영됐고 다시 또 이제 전 세계에 방영되게 되는데 아마 뽀로로라고 아마 아실 네네. 테지만 뽀로로요. 뭐 뽀통령이라는 얘기 나올 네. 정도로 아이들의 전폭적인 사랑, 전 세계의 네. 아이들 그래서 실제로 그 만화를 통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특히 왕구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조 말고도 캐릭터 라이센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매출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률의 개선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은 어떤지 지금 뭐 네. 펀더멘털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국내 경기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크게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유럽 선진국 경기가 좀 네. 회복되면서 원래 1분기가 보통 비수기거든요. 근데 비수기에 불구하고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고 올해에서 일단 그 1분기 실적은 진짜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13% 증가한 296억 원,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9% 정도 성장한 네. 25억 원 전망되고요.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매출액은 1,372억 원, 15% 성장했고요.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네. 영업이익도 132억 원, 네. 28.2% 성장이 전망됩니다. 네. 그래서 PR은 한 11배 정도 수준인데요. 네. 이 카우인 그 왕구 산업하고 그리고 이 캐릭터 컨텐츠 라이센스 사업이 올해는 주목할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캐릭터 왕구가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유아 친구들부터 해서 네. 이런 부분을 좀 올해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오로라에 대한 투자 전략 한 번만 좀 짚어주시죠. 아마 어제 그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네, 어저께 이유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싸이 컴백 소식에 네. 상당히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오로라는 그 YG하고 같이 협업으로 네. 그러니까 YG 쪽에 컨텐츠를 이제 이렇게 어떤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 상품화하는 쪽에 네.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YG 같은 어제 뭐 다른 얘기지만 뭐 SM 같은 경우 바이두하고 손잡으면서 이렇게 중국 시장에 들어가듯이 네. YG 역시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 컨텐츠 이런 캐릭터 라이센싱을 하기 위해서는 네. 또 오로라의 역할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좀 주가에 영향을 성장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네.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뭐 라인 같은 경우
뭐 라인의 캐릭터 하는 인형들 많이 나오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YG와의 협업하는 것도 좀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네요. 네. 오늘 이 주옥 같은 말씀 해주신 최성환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고만장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